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런치타임 웨비나 시작을 했고요. 11시 반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한 9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편안하게 오늘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는 저희가 중요한 질문,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을 이야기할 거고요. 저희 이대욱 상무님과 세 번째 웨비나입니다. 저희가 1번, 2번, 오늘이 세 번째인데 두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네 번째 웨비나는 참고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세 번까지 하고 네 번째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저희 진짜 인터랙션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코치 커리어랩 유준영 대표라고 합니다. 상무님도 한번 간단히 인사 주시죠. 네.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웨비나를 같이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과 이제 같이 많은 얘기들을 이제 나눴었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외국계 제약 기업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대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웅님하고 저랑 같이 오늘 웨비나 진행하고요. 지금 링크드인 라이브도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정은님이 첫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점심 먹으면서 뭐 간단히 샌드위치나 이런 거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막 무거운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질문에 대한 주제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질문들, 내가 인생에서 중요했던 질문들 많이 나눠주시고 저희가 느꼈던 좋은 질문들도 오늘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는 나중에 녹화가 되니까 녹화본도 제가 나중에 링크드인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보기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오늘 뭐 라이브에 참여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점심시간 이전이라서 약간 일을 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2시 이후에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지금 몇 분 참여해 주신 것 같고 유튜브에서도 몇 분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띄워볼게요. 내 인생을 바꾼 질문들입니다. 예, questions that change my life.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웨비나고요. 참고로 첫 번째 웨비나는 이런 걸 했었어요. 커리어 피보팅의 기술 2월 24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웨비나는 커리어 리더십의 원칙 4월 28일 날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웨비나도 유튜브 브라이언 코치 채널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첫 번째 커리어 피보팅 어떻게 직무 전환이나 산업 전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90분 라이브가 있고 두 번째는 나의 커리어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욱 상무님이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내용도 많으니까 다시 보기도 유튜브 채널에서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이제 이대욱 상무님 먼저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이따 QA 시간도 저희가 30분을 배정했거든요. 일단 그때 답변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중간에 질문들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대욱 상무님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슬라이드는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코치님.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발표드릴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캐주얼하게 저희가 같이 이제 뵈면서 서로 각자 하고 있었던 고민들을 저희가 나누는 약간 그런 시간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내용을 같이 얘기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이제 생각나시는 질문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이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어떤 것들이 정말 저희의 삶들을 바꿨는지 그 내용들 같이 얘기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reated by Ecosphere Production. 먼저 영상 This 보고 Asian boy was 시작하시겠습니다. denied admission to 10 international schools in Thailand and Singapore, and was conditionally admitted to only one school because of his poor English proficiency. After 3 years, in the year of graduation, the boy was the only one graduate admitted to medical school in the UK. 8 years later, the boy took care of his patients and held close on their hands, speaking proficient English at the university hospital. If the dream of a teenage boy with no special talent was possible, wouldn't your universe still have infinite possibilities? 네. 일단 오프닝 Created 영상을 by 이제 먼저 Ecosphere.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은 사실 크게는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성장하면서 이제 겪었던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는 것들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은 제 눈으로 봤었던 그 세상들, 그리고 제 눈으로 봤었던 그 세상들이 어떻게 제 삶에 있어서 영향을 줬는지 그 내용들을 같이 질문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릴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보시면 어디일 것 같으실까요? 뭔가 한국일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은 아닙니다. 어 여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에 있는 만다린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호텔이고요. 지어진 지가 이제 90년 초에 지어져서 아직까지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가장 역사가 또 깊기도 하고, 또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좀 럭셔리한 이제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 인생을 바꾼 질문은 이 싱가포르 만다린 오리엔탈에 있는 1층 카페에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으로 조금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제 어떻게 보면 커리어 스토리에 있어서 그 성장 배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나누고 싶어서 이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일반 가정들이 그렇듯이 가정에 있어서 약간 이제 가세가 힘들어진 상황들이 있었고, IMF가 이제 생기게 되면서 약간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도피성이라고 저희가 얘기는 하지만 좀 정말 현실적인 선택으로서 이민을 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보통 경우는 두 가지 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타입과, 또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약간 이제 엇나가게 되는 케이스인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 두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할 것이 없는 약간의 이제 문제 학생이었었고, 그 문제 학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학교에 있어서 이제 여러 지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그 태국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제학교 11개를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10개의 이제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했었어요. 그 이유는 영어 실력이 거의 초등학생 같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그 당시에 제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했었던 학교에서 정말 이제 조건부로 한 2개월 정도를 이제 같이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최종적인 입학을 결정하자라고 했었고, 그 학교가 이제 저한테 있어서 되게 희망적이었던 것은 졸업의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3 년의 그 과정을 정말 인텐스 있게 2년 안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그 국제학교 안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증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약간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사진을 제가 되게 어렵게 이제 찾았는데요. 거의 예전에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다시 이제 제가 폰 카메라로 캡처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왼쪽 여기서는 오른쪽이겠네요. 그 오른쪽 까만색 옷 입은 게 이제 저 있고요. 약간 지금 생각하면 이제 얼굴이 되게 화끈화끈하지만 그 당시엔 저게 되게 멋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랬었는데 약간 모든 문제 학생들의 이제 전형이 그렇다시피 이게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주변 학생들이나 이제 교우들과의 그런 관계들에게 있어서 약간 항상 문제를 조금 일으키는 느낌이 강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약간 부모님이 학교에 이제 오시게 됐었는데 그렇게 교장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시고 나서 아무 말씀 없이 저를 그 싱가포르에 아까 보여드렸던 앞쪽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이 싱가포르에 있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의 1층 그 카페에 같이 자리를 해서 거기에서 가장 비싼 메뉴를 이제 골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메뉴판을 봤었을 때 당시에 물가가 뭐 싱가포르 달러 자체가 거의 53달러 이렇게 됐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커피 한 잔에 이제 한 56,000원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커피를 이제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거의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위를 쳐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위를 봤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이 이 광경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두 번만 넘겨 주시면 그때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 주셨던 그 질문이 딱 정확하게 제 기억하는 생생한 기억으로 그대로 토시 없이 그대로 적어 봤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이 높은 호텔의 층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그게 너일 수도 있지 않겠니? 네가 만약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다면 말이다." 이 말씀이 그날 저를 되게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의 방식이 바뀌었죠.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거의 뭐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당시까지만 해도 새벽 2 시에 이제
취침을 하고 5시에 이제 깨고 하는 이제 그 생활을 거의 2년 넘게 이제 반복을 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제 손에 이제 쥐어졌던 것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국제학교의 졸업장, 그토록 갖고 싶었던 이제 국제학교의 졸업장과 또 추가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성적이 의대를 이제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 되어서 영국으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제가 얻었었던 경험과 교훈이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생각한 만큼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요. 또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 갈급함이라는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됐었을 때 거의 1 년에서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정말 놀라울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저한테 있어서도 이런 갈급함이라는 것이 참 큰 이제 에너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목표를 정하게 됐었을 때는 최소한 그 목표의 근처까지라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이 사진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 결혼 사진에 이제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어 약간 이런 퍼스널한 사진을 제가 나누는 게 이 웨비나가 거의 처음이고, 그리고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하게 또 나누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하고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이제 진학을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한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영국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저희가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프리미어 리그, 뭐 예를 들어 신사의 나라, 너무너무 사실 마음이 벅차고 뿌듯하고, 또 마찬가지로 의대에서 이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때 정말 마음이 이제 너무 뜨겁고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진학을 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의대를 졸업을 했었는데, 이제 현실적인 이제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오래 같이 이제 만나고 있었던 그 지금의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당시에 의대 졸업을 하고 나서 영국 시민권을 이제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그 질문을 받게 됐었던 거죠. 부제로 이제 있는 "나야 영국이야"라는 제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되게 유니크한 이유는,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이렇게 했었지만 아내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에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특히 영국이 이제 저한테 되게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신사의 나라라는 그 기준을 넘어서서 처음에 이제 갔었을 때는 사실 그런 벅찬 기쁨으로 이제 도착을 했었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까 현실은 또 생각보다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제가 영국에 처음 도착해서 머물렀었던 그 숙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꽤 오래 이제 머물렀던 이제 장소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사람 하나가 들어가기도 되게 비좁은 통로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침대 하나 이제 놓여져 있고, 심지어 저기 보여지는 TV는 저보다 이제 당시 나이가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약간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학업을 다 마친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정말로 큰 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6글자의 "나야 영국이야"라는 이제 이 6글자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꾼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또 감사한 기회들도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국제진료소에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안에서 약간 소중한 임상 경험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제 인생의 멘토이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이제 의술을 가르쳐 주셨던 인요한 교수님을 이제 뵈서 같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들도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 모든 기회들을 이제 다 뒤로하고 한국에 이제 들어온다라는 것은 저한테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주는 이제 가장 해결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 바로 병력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따뜻한 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약간 현실적인 고민조차도 많이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결정을 하게 되었었고요. 들어와서는 이제 바로 20대 후반의 나이 때 군 사병으로서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군의관을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그 기간 자체가 이제 너무 길기도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제 마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병사로서 입대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임의 평균 나이라는 것이 거의 21살. 제 첫 번째 사회생활에 이제 처음 상사의 나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연관이 되는 게 결국 군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현실적인 그 질문이 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쩌면 모든 분들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 고민일 텐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많이 했었던 고민들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 '맞아. 돈 벌어야지.' 하는 이제 그 생각으로 되게 이제 주섬주섬 이렇게 뭐 과외 전단지도 이제 붙여 보고 또 주변에 이제 구직 활동도 해 보고 병원은 보통 이제 정시 모집들이 또 따로 있어서 그 기간 전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약이라는 약간 커리어를 이제 새로 찾게 됐었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제 커리어를 쌓아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커리어를 이제 성공적으로 잘 쌓고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이 아이들이 제 가치의 중심이 되었고요. 제 인생을 바꾼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후회하지 않는 그 선택의 결과물으로 제가 같이 이제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살 아들, 딸 그 쌍둥이의 이제 아빠이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주말 그리고 이제 평일은 또 평일 저녁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정말 최근 갔다 왔었던 고 한국 민속촌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제 삶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또 바꿔 놨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의 그런 삶에 있어서 뭐 일과 그리고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들은 저도 항상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하는 상황 안에서도 나가 보면 이제 열심히 또 두 아이들은 이제 마루를 또 어지르고 있고요. 또 나가게 되면 또 열심히 이제 그거를 저는 청소를 하고 또 두 아이를 안아 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제가 오늘 꼭 나누고 싶었던 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제 눈으로 본 세상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어딜까요? 여기는 기차역. 그런데 사실 기차역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혹시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아실까요, 대표님? 어렵네요. 이 시간이 바로 동트기 딱 전에 그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정확히 시간, 아, 예. 새벽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광명역 KTX의 플랫폼이 있고요. 제가 이 음,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장면을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 이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외에 사실 제가 정말 이제 많이 봤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제 꼭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약기업 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바로 외부의 어떤 자문이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외부의 의료 보건 전문가들 분들과 같이 해서 이런 학술적인 교류를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외근이라는 형태로 아니면 이제 또 각 병원들이 이제 찾아가서 같이 연구에 대한 협력의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었었는데 처음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학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인원이 저 하나였었다 보니까 거의 1 년에 외근의 그 횟수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2015년도 제 목표 달성을 보니까 정확하게 1 년에 485 번을 외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하루에 최소한 1번 이상을 이제 나갔다는 것이고 그 외에서도 이제 사무실의 업무를 같이 봤었다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 동트기 전에 이 광명역 플랫폼이 항상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 광경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았던 제 인생을 바꾼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제 동료 의사분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갔었던 그 병원 중에 하나에서 거의 저하고 같은 연배의 이제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제 이 질문을 저한테 주셨던 거죠. "그런데 선생님 왜 이 일을 하고 계세요?"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제약업계에 이제 근무를 하는 그런 의료진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거의 30에서 40명 정도 되게 많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약의학회라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이제 저희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그런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크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10년 동안을 이런 제약의학이라는 것들을 사회에 이제 알리는 일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웠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미스터 빈으로 이제 되게 유명한 로안 애킨슨 지난번 웨비나 때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있어서 이제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이 생각한 만큼 당신이 고통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정말 명언을 이제 어, 남겼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명언이죠. 그리고 예. 다음 말이 이제 정말 저희 소위 용어로 킬포라고 하죠. 킬러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신이 그들을 항상 실망시키기를 기도한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그 말은
내 내면이 이제 단단할수록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 자신감, 컨피던스가 이제 강할수록 어떻게 보면 이 주변에서의 그런 시선들 그리고 주변의 그런 떠도는 말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꿨던 이유는 단순히 이 질문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원래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회사에 있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해서 제 마음 자체가 더 단단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내 자부심, 내 자신감이 이제 더 강해졌다라고 그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제가 최근 한 달 반 동안 되게 많이 받았었던 질문이고 실제로 이 질문들이 약간씩 이제 워딩만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골자가 비슷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미 제약업계에서 이제 10년 이제 커리어를 쌓았고 병원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설명드리는 그림은 그 왼쪽의 그림입니다. 보면 저희가 purpose라고 해서 이제 목적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될 텐데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전략과 그리고 이제 기업의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과 그리고 이제 문화를 또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people. 바로 그 안에 이제 저희 주변을 이제 있는 그 수많은 이제 사람들, 같이 일하는 팀원이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함께 일하는 다른 유관 부서의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people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스트럭처, 회사의 이제 구조와 그리고 그런 건강한 프로세스, 회사의 이제 그 건강한 내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하나의 이제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그렇다면 그 purpose라는 것은 회사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기업 경영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의 어떤 결정권자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담당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성공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의 이제 리더들을 잘 양성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저한테 있어서 제일 큰 계획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그 제가 연구자로서 또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었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 있어서도 그 한국 대학생 바이오 심포지움에 있어서 K-바이오엑스 글로벌 클래스라는 이제 세미나가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연자로서 글로벌 기업 안에서 어떻게 보면 커리어를 이제 고려하시는 이런 연구실에서 박사를 이제 하고 계시는 또 마찬가지로 의료진 분들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약 기업 내에서 이제 이 임상의학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간단하게 이제 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멘토링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멘토링 내에서도 약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 성공적인 커리어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런 연습을 통해서 약간 제가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그런 작은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하고 있었던 또 봉사활동들도 이제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조금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가서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수업들 외에도 약간 자원으로 이제 봉사하는 것들 특히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종교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사회 시설들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질문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Produced by Ecosphere. 네. Who is an Elenian? The meaning of the given name Elenian represents practicality, realism, reliability, discipline, sincerity, and experience. If this characteristics are all representing yourself at your workplace, you are right on track on your development of being a successful and grown leader in the industry of your professionalism.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저희가 생성 AI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성 AI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는 그런 워크 프로세스들이 과연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저도 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그 그림이 되게 재밌는 그림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교향곡을 이제 연주를 할 수 있나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을 때 그럼 당신은 할 수 있나요라고 했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또 한정돼 있는 거죠. 그 말은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I라는 것을 효과적인 도구로서 저희의 이제 이후 삶에 있어서 삶의 그런 효율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이제 이렇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기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술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영상 만드는 일들을 이제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영상은 컨텐츠보다는 제가 직접
처음 만든 영상이고요. 이런 영상들을 제가 약간 에코스피어라는 이제 하나의 닉네임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콘텐츠를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Created by Ecosphere Production. 마지막 영상으로 In 오늘 제 토크를 끝내려 2004 to 합니다. 2005, the British pound exchange rate hit a record high. Although supported by Home with their best limited budget, the Asian boy has always struggled with high UK rent and insufficient cost of living expenses. In his first year of undergraduate studies, this Asian boy's first part-time job was selling second-hand goods to famous car boot sales at 5 a.m. Through the lesson, the boy learned how to communicate and get mutually satisfying results with his stakeholders in a successful business. Former CEO of Alibaba, Jack Ma once said, "Never give up. Today is hard, tomorrow will be worse, but the day after tomorrow will be sunshine." Every difficulty we have is the lecturer of the best opportunity in our life. 네. 이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2015년도에 이제 영국 파운드가 가장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의 다른 유학생분들도 이제는 짐을 싸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국을 하신 분들도 이제 많으셨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었던 결정은 최대한 이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였었고, 그게 이제 새벽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일들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제가 느꼈었던 부분들이 그때의 그 경험들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 현업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보면 제 인생을 바꾼 그런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제 삶 속에서 하나의 원동력으로서 계속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이제 CEO 마윈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어쩌면 더 힘들겠지만 모레는 또 너무나도 이제 빛나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 내용으로 오늘 웨비나를 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웅님 감사합니다. 너무 인상 깊은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대웅님 발표했을 때 혹은 내용들 들었을 때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지금 잠깐 질문 받는 시간 할게요. 그리고 저도 한 15분 정도 준비한 내용 이후에 이야기하고 남은 시간은 저희 Q&A 베이스로 이야기 많이 나눌 겁니다. 저는 질문이 답을 바꾼다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질문이 답을 바꾼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 질문을 하거나 그리고 제가 혹은 타인한테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질문이 얼마나 깊은 나름의 성찰에서 나온 질문인지 그냥 굉장히 가벼운 질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앞에 가서 주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어려운 답변이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어떤 거를 책을 읽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성찰을 해보니까 이러한 주식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내 어떤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상사나 이런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는 편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런 생각까지 갔다.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갔는데 이렇게 뭐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의 생각의 전개 과정을 열린 마음으로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이 내가 단순히 그냥 질문을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어떤 빌드업의 과정 안에서 내가 이 질문을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 답을 바꾼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대웅님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병현님이 올해 참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큰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힘내본다. 병현님이 이렇게 지금 또 어려운 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겪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고 뭐 일반 다양한 사람들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견뎌야 되는 시기는 맞아요. 뭐 스타트업을 내가 운영하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직원인데 내가 이번에 해고가 됐다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을 견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웅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우리가 뭔가 그 견디고 참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인생에서는 때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하나의 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끝나지 않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건 이제 제 생각이라서 이게 다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인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조금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과연 해결 가능한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그 안에서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가 그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제 영역 바깥에 있다면 그거는 약간 자연재해처럼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 하나는 조금 더 이제 길게 장거리로 봤었을 때 이게 언제 정도에 끝날 것인가 하는 걸 이제 간단하게 목표를 세워두고 그 뒤부터는 그 중간 과정을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영화 아저씨에 나오잖아요. 딱 오늘만 산다라고 하듯이 저는 그때부터는 딱 오늘 하루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사시대 때 그러니까 수련 민족이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생존이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들, 사냥을 하는 것들, 가족을 부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노력이었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현대인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오후에 이제 저희 일과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회사 안에서 회의를 하고 또 생활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루를 살아내는 노력이 아닐까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이 인내라는 것보다는 살아냈다라는 그 보람에 대한 성취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은 오래 참음, 인내는 저는 되게 뭔가 그 수련이라는 단어로 저를 풀어요. 수련, 나를 수련시킨다, 수련한다. 셀프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들이 올 거잖아, 인생에서. 근데 지금의 고통이 인생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고 정의하기 되게 어렵죠. 우리가 뭐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고통은 나중에 크게 보면 점이에요, 점.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허리가 아파, 뭐 디스크가 왔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그것도 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고통은 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그렇게 작게 보면 다 이겨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뿌리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옵티미즘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긍정성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부모가 물려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 그 긍정성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긍정성이 뿌리가 돼서 지금의 고통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제 나름의 관점으로 저는 주로 풀어내고 있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현님 힘 내시길 바라고 저희가 또 관련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분 더 질문 주셨는데 그 전에 지금 다른 분이 이런 그 아까 저희 라이브 할 때 나의 인생을 바꾼 질문은 무엇을 하고 살면 나답게 살면서 돈도 벌 수 있을까? 이게 좋은 질문이었다. 자기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더 좋긴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거를 좀 더 뾰족하게 만들고 싶은 것 같고 그게 내가 이제 그거를 행했을 때 내가 나답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돈도 벌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하고 싶어 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좋아하는 거를 내가 잘하고 싶고 그게 내가 통제 가능한. 저는 행복을 좀 통제의 관점에서 요새 많이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통제를 오늘 일상, 오늘 하루를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그리고 그 내가 디자인한 대로 그게 흘러갔다면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많아지고 기다려야 되고 또 내가 맡은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좀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런 느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컨트롤, 내가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통제의 어떤 주체성이랄까 이런 관점으로 저는 조금 세상을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일에서 삶에서 어떤 부분을 통제 가능한지 그런 걸 생각해보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들을 늘 넓혀가는 것이 행복을 좀 더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대웅님은 혹시 이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글자 중에 제일 저한테 확 들어오는 글자가 나답게 살면서라는 단어 같습니다. 이 나답게 살면서의 그런 정의가 무언가인데 사실 대표님도 그리고 저도 사실 이 나답게 산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 기회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답게 산다라는 건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주체성에 대한 영역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죠. 돈도 벌 수 있을까인데 이건 그렇다면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그 돈에 대한 그 범위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액수라는 저희가 얘기를 하는. 그렇다면 내가 나답게 살면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이제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돈을 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면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은 충분히 이제 유효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표치가 있는데 나답게 살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나요?라고 하신다면 저라면 지금 하고 계신 어떻게 보면 본업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이제 그 본업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그 이론이 이제 결과를 가지고 약간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영역들의 실험적인 도전을 계속 시도해 보는 것 저는 그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뭔가 실험하고 내가 하고 있는 영역 밖에서의 영역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너는 또 연결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저희 대웅님하고 저랑 링크드인으로 연결됐고요.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뭐 유튜브에서 오시는 분이나 링크드인에 계신 분도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저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 연결되는데 되게 힘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나쁜 사람은 어떡하냐? 나쁜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막 테이커 있잖아요. 막 빼내려고 하고, 막 시기하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불편하잖아요. 여기 안 와요. 기본적으로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뭐 가치의 결이라든지 뭔가 성장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어떤 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다움이라는 게 요새 굉장히 하두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통제할 수 없는데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뭐 조직 문화가 있다거나 나는 뭔가 추치적으로 하고 싶은데 내 역할은 뭐 이만하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 밖에서도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저는 뭐 봉사활동도 좋고요. 뭔가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혼자 혹은 같이 친구랑. 그래서 그거를 버리면 또 재밌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서 교사분이 한 분 있었어요. 10년차 교사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가치를 전하고 이러면서 행복을 느낄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진짜 재미없고 지루하고 아이들 말 하나도 안 듣고 뭐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고 교사 때려치고 싶고 교사 하기 싫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그분의 행복은 어디냐면 그분의 행복은 이렇게 진로와 관련된 이런 상담 멘토링을 블로그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저녁에 우리 학교 아이들보다는 여기에 새로운 어떤 아이들이나 혹은 진로를 고민하는 조금 더 성인이겠죠. 여기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뭐 여기를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무기력함이나 갑갑함을 느끼더라. 그래서 기업도 조직도 팀도 변화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진흥하는, encourage하는 그런 컬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하려면 당연히 누군가 이렇게 책임도 져야 되고 실패도 할 건데 그럼 실패도 용인이 돼야 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보상 체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변화 자체는 간단한 단어지만 그걸 실행하는 데는 기업이나 팀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 의견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경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대형님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고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이나 원칙이 궁금하고 일 가정에 집중하실 때 on and off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주셨던 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제가 약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제 루틴을 아예 현실감 있게 나눠 드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루틴은 이전에 이제 일했었던 그 회사들에서 글로벌 멘토분들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주셨던 그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제가 똑같이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저희가 워킹 아워라고 이야기하는 일과 시간 우리가 9 to 6라는 이제 고 영역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약간 저녁 시간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으로 먼저 생각을 하면 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일이 몰아쳐서 이제 있을지라도 반드시 꼭 이제 하나의 시간으로 잡아두는 게 정말 적을 때는 이제 30분 아니면 정말 많을 때는 이제 1시간 정도의 그 포커스 타임이라는 시간을 미리 제 아웃룩 스케줄을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포커스 타임은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지금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성찰해 보는 그러니까 리플렉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성찰이라고 하니까 되게 큰 것 같지만 그냥 컴퓨터 켜 놓고
메일 보내지 않고 회의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도 이분한테 이제 정보를 받아서 여기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또 여기에 다시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쉬운 거죠. 이 두 분을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일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화시킬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리가 되고 아니면 이제 또 쪼끔 더 하나 더 넘어가서 지금 미리 잡혀둔 일정들 중에서 제가 조금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생각도 이제 같이 해 봅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것이 어쨌든 뇌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또 혼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생각들이 어쩌면 저희가 일에 파묻혀서 할 수 없었던 생각들이 조금 더 이제 이노베이티브하게 혁신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 시간을 이제 거의 반드시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과 시간에 그렇게만 돼도 거의 오후에 회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잡혀져 있는 그런 일정들을 조율하기가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1 시간 반짜리 회의더라도 1 시간에 끝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저한테 다시 30 분이라는 시간이 다시 돌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포커스 타임으로 이제 써서 또다시 이제 더 일의 효율화를 쓰는 것.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는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그 툴에 있어서도 타입 3의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효율성이라는 걸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잘 어떻게 보면 간소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일과 시간 이후의 시간인 거죠. 일과 이후의 시간을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지금 2명 있고 또 아직은 이제 4 살이라 손이 많이 가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한테 꼭 필요한 것은 저를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에 10 분이더라도 좋고요. 15 분이라도 좋고 30 분이라도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진짜 5분 간단히 이제 들어와서 그냥 유튜브 음악 듣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나서 이제 밤 11시 이제 11시 반 돼서 근데 그 시간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서 지금은 그래도 하루에 1 시간 정도를 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영상 만드는 일도 해 보고 글도 써 보고 책도 이제 조금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저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긍심이라고 하죠. 이 제 자신감을 조금씩이지만 이제 더 높이는 이제 고런 시간들을 좀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삶에 있어서 어쨌든 나는 내 시간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인 거죠. 내 시간의 주인은 나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일상에 큰 변화들이 있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그 시간들을 조금씩이지만 늘려나가서 이제 저를 위한 시간을 더 반드시 가질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직장에 대한 그런 온오프들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는 짧게 이제 얘기 드리면 저는 온 시간은 말씀 주신 대로 이메일이든 뭐 메신저든 전화든 모든 이제 그런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일과 시간 이후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경영진 분들한테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프의 상태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 휴가가 될 수도 있고 주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 시간이 됐었을 때는 그 채널을 약간 응급으로 이제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채널 한 개 외에는 다 오프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채널만 저는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최소한 이제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이제 '내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뭔가 급한 게 오지 않을까?' 이 걱정은 이제 조금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이제 메시지에 남겨 주셔도 좋고 아예 이제 요 채널로만 이제 연락을 해 주십사 이제 부탁을 드렸을 때는 그래도 그것만 해도 조금 이제 위안이 되는 걸 좀 많이 확인했었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감 많이 했고요. 이게 참 어렵죠. 이게 디지털 세상에서는 채널이 너무 많아요. 카톡도 있고, 그 다음에 지메일이 있고요. 지메일 계정도 제가 3개입니다. 지메일 1번, 지메일 2번, 지메일 3번, 네이버 이메일 하나, 총 4개 이메일을 쓰고, 그 다음에 카톡이 있고, 뭐 외국 친구들 위챗에서도 연락 오고, 그 다음에 각종 SNS 알람들 오고, 이게 알람을 저는 대부분 꺼놔요, 사실은. 꺼놓고, 그 꺼놓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여유 시간 있을 때 그때 한번 싹 돌립니다. 이메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켜놓으면은 물론 급한 건 놓칠 수 있지만 사실 꺼놔도 급한 거 웬만하면 다 잡아요. 그리고 급한 걸 바로 본다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걸 지금 본다고 밥 먹는 시간 본다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불안하기만 하죠. 아, 내가 이거 밥을 빨리 먹고 저거 답변해 줘야겠다. 이렇게 불안하기만 해요. 그러면 온전하게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명상을 배우면서 5주 과정을 이제 습관을 잡아봤고 그걸 통해서 느꼈던 부분이 잠깐이라도 나의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이게 조금 더 명료해집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생각을 이렇게 또렷하게 약간 시야가 잠깐 흐려진 것처럼 흐려져 있어요. 바쁠 때, 막 정신없을 때는. 그걸 좀 또렷하게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효율도 생각하고 지금 꼭 해야 되는 것들. 근데 꼭 생각해보면 또 생각해보면은 이게 꼭 일을 다 쳐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반드시 오늘 끝내야 되는 거냐 하면은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한테 잘 내 상황을 얘기해서 내일 정도까지 일을 미룰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룬다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면 퍼포먼스가 안 나올 건데 내일 컨디션 좋을 때 오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감 기한 얘기하면서 딜레이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 딜레이를 요청하는 게 어려워서 오늘 하려고 해버리죠. 그러면 내가 컨디션도 안 좋으니까 아웃풋도 안 나오고 나도 고통스럽고 이 선택보다는 전 이 선택이 때로는 더 지혜로울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SNS 다 꺼놓는 편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SNS나 이메일 확인하면서 그때 중요한 것들 캐치하고 그러면 중요한 거 캐치하면 바로 제 노트에 적어놔요. 오늘 이거 1번 하고 2번 하고 이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간이 안 되면 이렇게 요청해서 내일 정도까지 마감 기한을 늘려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화해서 일을 좀 저도 처리하는 편입니다. 네. 그 대표님 그리고 저도 하나 이제 더 코멘트 드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헤드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포커스 타임하고 그리고 이런 채널에 대한 일원화를 합친 분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저는 조금 심지어 무섭다고 느꼈었던 이유가 이렇게 주말 저녁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 이분이 그 현지 시간은 스위스 아닌 미국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계신 곳에서 약간 포커스 타임을 가지면서 포커스 타임이 이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쭉 요즘은 이제 예약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월요일 날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 메일링 리스트를 미리 작성을 쭉 해놓는답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 아침 9시에 이제 맞춰가지고 그 예약으로 전송되게끔. 그러면 본인은 이제 월요일 아침에 가만히 있더라도 예약된 그 메일들이 이제 따따따닥 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가장 이제 명료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답변들이 나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택틱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님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응급 채널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은 추천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다른 일들이 이제 다시 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사 폰하고 그리고 개인 폰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저는 조금 이제 이 응급 채널로는 개인 폰 사용하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폰 안에서 카톡을 저는 이제 쓰고 그리고 심지어 카톡 내용을 미리 볼 수 없게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말은 제가 제 나름대로의 안전장치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응급한 상황들이 오더라도 제가 그걸 조금 먼저 주체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었고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닌 이상 그 주말 안에서는 더 이상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약간 멈춰버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치라는 게 결국은 이 시간의 양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간을 어떻게 밀도 있게 쓰는가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응급 채널로 보통 전화가 오죠. 급한 거는 전화는 다 열어놔요. 근데 나머지는 제가 포커스 타임 이후에 좀 여유 시간대 클릭하면서 그때 이렇게 캐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팔로우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니까 24시간 일이 온단 말이죠. 그럼 문의 같은 거는 9시 이후에는 답변을 안 해요. 다음날 오전에 답변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그 원칙을 정해놔요.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답변을 해주고 어느 정도 시간에 온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언제 답변해주고 이런 것들을 나만의 규칙을 안 정해놓으면 하루 종일 뭐 밥 먹다가도 이거 해야 되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가족도 싫어할 것이고 저도 힘들 것이고 그렇게 좀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기훈님이 질문 주셨는데 요즘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목표에 집중할지 그 과정을 즐기는 것에 중점을 둘지가 고민이다. 대웅님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사실 둘 다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하고요. 예를 들어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그 과정을 즐기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 이제 굉장히 앰비셔스하게 커질수록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는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말씀 주신 대로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건 저는 사실 그걸 욕심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성장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조금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희가 매슬로우의 이제 그 트라이앵글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 자기 완성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이제 부분이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 하위 개념들을 어느 정도 이제 달성을 한 상태에서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 성장을 어떻게 이룰까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목표 자체를 아주 작게 세분화를 조각조각 내시는 거를 조금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프로세스 드리븐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비즈니스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오늘 달성해야 되는 것, 이번 주 달성해야 되는 것, 아니면 이틀 뒤에 달성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조각조각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세분화를 이제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씀 주신 대로 그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달성했었을 때 마치 퀘스트 이제 저희 달성하듯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리더십 코치나 아니면 이제 어떤 성공학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 그래프 차트 중에 하나가 계단 모양의 그래프 차트입니다. 이 계단 모양의 그래프 차트는 성공이라는 것이 리니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직선이 아니라 하나하나 작은 스몰 스텝 안에서 이제 발생해서 그 작은 성공들이 내 큰 성공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 내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그 과정들은 작은 성공의 하나로서 천천히 이제 하나씩 이루어 갔다고 하면 그 과정도 이제 재밌을 것이고 그 결과는 이제 뭐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가 그 시간에 이제 사용하는 그 심한 시간의 이제 법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말씀 주셨고요. 성장은 저는 굉장히 좋은 동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욕구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루를 재밌게 살겠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겠어요? 저는 도전이 있어야 기본적인 성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컴포트 존, 내가 이제 익숙한 것들과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이고 익숙하지 않은 거면 웬만하면 해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첫 스텝을 이렇게 밟아보면은 그게 오히려 좀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심리적으로 두려울 수도 있고 두렵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컴포트 존에서 익숙한 것들을 선택하고 익숙한 것들에 있지만 그걸 조금씩 벗어나는 훈련. 근데 저는 너무 한 번에 멀리 벗어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edge of comfort zone이라고 하는데 그 edge 어떤 모서리 부분에 컴포트 존의 모서리 부분에서 위치해서 내가 가끔은 도전도 하고 가끔은 좀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면 컴포트 존에도 있고 이 둘 다 중요한 거지 컴포트 존에 떠나라 이건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 울타리, 정서적 안정감, 소속감, 연대감, 유대감 이런 것도 인간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립사회로 가고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나오는 게 조금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셜라이징 스킬, 이렇게 사회성을 갖고 우리가 연대하고 뭔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런 기능 안에서 저희가 좀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또 재밌는 해석은 저는 저희가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 광명시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고향이 어디냐 했을 때 광명시라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태어난 산부인과는 망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전 사람들은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서 큰 나무 밑에서 이렇게 뭐 자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추억이. 저는 이제 시멘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거를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못 겪었기 때문에 좀 이런 안정감이라는 게 좀 심리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많이 살아가는 도시형 그런 이제 젊은 분들도 그런 어떤 부재감이 있지 않을까? 마치 연어가 우리가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올 수 있는 그 안정감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가 꼭 괜찮은 공간인가? 저는 그런 항상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컴포트 존과 그 컴포트 존의 안팎에서 이렇게 성장을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목표도 있고 과정도 있는 것이지 저는 그 결과보다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셨으면 좋겠고 성공도 내가 성공을 하면 허무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제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으면 오히려 허무할 수가 있거든요. 목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전히 과정이고 싶다. 언제나 과정이고 싶다.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사는 세상이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가 어려운 세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말씀 주신 대로 미리 이제 뭐 몇 년 뒤를 이제 예측해서 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하고 같이 점심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질문이라서 되게 좀 재밌었는데 그 지금 저한테 이제 대웅님이라고 하면 대웅님은 2년 전에
이 일을 하고 계실 걸 미리 아셨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없으셨었어요. 그 말은 향후에 또 2년은 저희가 삶을 볼 때 이걸 예측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안에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내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거, 그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 도전적인 것들을 이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봤었을 때 이걸 되게 나눠 보면 이 영상 만드는 작업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이 프로세스를 최대한 이제 쪼개봤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들에서 나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영상 만들 때는 그냥 그 소셜 미디어를 저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소셜 미디어 채널 그냥 열어봤습니다, 무작정. 두 번째는 디자인 툴을 그냥 열어봤고요, 그 다음 날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이메일 주소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이메일 주소 만들고 그냥 잠든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하고. 근데 그게 쌓이니까 이런 영상이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건 이제 만들어 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약간 보람차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하나를 달성했었을 때 약간 느껴지는 만족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또 PPT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거 오늘 나머지 또 이야기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짧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또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의하는 성공이에요. 성공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하고 싶잖아요. 혹은 해야 된다고 강박이 있거나, 그렇죠? 성공이라는 거는 뭐 부러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다 정의가 달라요. 저는 그래요. 저는 성공은 여기 뭐 이제 다른 분이 해준 말인데 성공은 이미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고 행복은 이미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즐기는 거,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뭔가 더 채우려고 하고 욕심의 어떤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게 행복이다. 그리고 성공은 내가 정의하는 거다. 저는 그게 제 질문이었고, 내가 어떤 지점에 도달했을 때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끝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허무해질까 봐. 왜 허무함을 느낄 수 있었냐면 이미 젊은 나이에 성공한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타락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자녀인데 뭔가 인성이 쓰레기거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꼭 부나 명예일 필요는 없겠다. 그건 사회나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의하는 성공을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헤어핑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내 브랜딩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진 어떤 역량이나 뭐 이렇게 지식들을 나누는 걸 지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버전으로. 그렇죠? 그거 자체가 성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미래형으로 두지 말자, 성공을.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자기의 중심이나 자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흔들리거든요. 뭔가 뭐 이 사람이 뭐 이게 돈을 추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내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 혹은 타인의 성공을 우리가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을 잡자가 저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지속성 안에서 신뢰를 주는 것이다. 관계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발표 모임을 한 9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국내파 하니까 영어를 뭐 어디 해외에서 쓸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제 산돌 커뮤니케이션 석금호 대표님이라고 이분이 되게 대단한 게 예전에 세바시에서 강연도 했지만은 맑은 고딕체를 탄생시킨 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굴림체였어요, 윈도우가. 근데 MS 본사 미국에 찾아가가지고 한 20년 전에 맑은 고딕체를 이렇게 무료로 주면서 우리나라가 그 굴림체라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체가 아니라 맑은 고딕체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오랜 과정을 했고요. 그래서 윈도우의 기본 체가 맑은 고딕이 이제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서커버 대표님 스토리가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고 더 재밌는 거는 저기 사진이 제가 찍은 거거든요. 2014년이니까 좀 오래됐죠. 거기 왼쪽 끝에 있는 분이 석금호 대표님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젊고 유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냐면 제가 신촌에서 혹은 강남에서 9년 동안 주말에 영어 모임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 오면은 뭐 Can you introduce yourself? 이렇게 하면서 신규 멤버도 소개하고 그때 석금호 대표님이 이제 젊은 친구한테 물어봐서
이 영어 모임을 하나 알게 되고 이제 브라이언 클래스에 온 거죠. 그래서 전 깜짝 놀랐죠. 이렇게 성공한 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 이렇게 온다니 자기의 뭔가 이렇게 저희는 뭐 나이도 다 이때는 뭐 20대 후반이나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열려 있는 마음에 놀랐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런 성공의 정의를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내가 정의하는 성공은 뭘까? 물론 이분은 뭐 차도 좋고 뭐 이렇게 집도 가졌고 그렇지만 사실은 위기 상황도 있었어요. 비즈니스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산돌 커뮤니케이션은 폰트 비즈니스를 해서 지금 굉장히 큰 회사가 됐지만은 한국에서는 넘버 원이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세일즈를 하기 전에 망할 뻔했습니다. 그 망할 뻔했었는데 매출이 잘 안 되고 이렇게 구독 이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배달의 민족 출신의 이사님을 캐스팅하면서 구독형 비즈니스를 론칭하고 6개월 정도 폰트를 이렇게 기업이나 개인한테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을 요구했더니 대부분 막 전환을 기업의 경우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즈니스가 갑자기 또 성장을 엄청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회장님이 되셨지만 이 분의 그런 마인드셋,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정의, 그 다음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 이런 것들을 저는 가까이서 배울 수 있었고 또 이분을 뭐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영어 모임에 오면서 그렇게 알게 되면서 이분 이야기 좀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마크로젠이라는 회사에서 뭐 해외 영업이라는 걸 하면서 지내다가 많이 이제 출장도 다니고 두바이도 다니고 싱가포르도 다니고 재밌었으나 한번 도전하고 싶다, 챌린지 하고 싶다 해서 퇴사를 했고요. 이거는 퇴사한 다음에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당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노트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무역회사를 창업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당시 이렇게 이제 카페에서 노마드 형태로 오늘은 오전에는 여기 이 카페 A 카페 여기는 커피빈이었는데 커피빈에서 일하고 오후에서는 다른 카페에 가고 그러니까 카페를 좀 돌아다녔어요. 하나의 카페만 있으니까 너무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걸 하는데 또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어쨌든 그때 나름 저한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도전의 시간이기도 했고요.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없나? 내 결정, 내가 선택한 인생, 내가 주인으로서 선택한 인생의 모든 결정에 후회가 없나? 그게 후회가 남으면 찝찝하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결정, 그게 누가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결정이어도 저는 그것에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이 살자. 이런 마인드로 좀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8월에 법인 창업도 하고 실패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스위스 기업의 한국 매니저로 재취업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지금의 형태의 1인 기업으로 이제 창업을 하면서 지내게 됐다. 그렇게 좀 의견 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물론 저도 여전히 과정이지만 내 분야에서 압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압도적인 노력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뭐 탁월한 뭐 이렇게 천재성을 가졌거나 뭐 처음부터 뭐 영재 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거는 그냥 평범한 뇌와 평범한 그냥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했던 그 소피아 지네틱스라는 회사는 테슬라보다 앞선 평가를 받았던 회사였고요. 실제로 2021년 소피아 지네틱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 회사처럼 작은 기업이지만 자기가 독보적인 유전체 분석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기업처럼 개인도 우리가 뭐 막 되게 화려한 뭐 이렇게 배경이 있거나 뭐 학벌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닐지라도 내가 어떤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해서 압도적인 노력을 해서 저는 그런 나름의 경쟁 우위 내가 내가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질문을 좀 나눠드리고요. 네 번째 질문은 본질은 무엇이냐? 본질의 반대말은 좀 껍데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대부분 껍데기를 바라봐요. 인스타그램도 보면은 화려하죠. 이렇게 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좋은 몸매에.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했대. 왜 그러지? 좋아 보이는데 왜 자살을 했지? 보면은 각각의 염증과 어떤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 면만 보여준다. SNS는 딱 한쪽만 보여주는 거야.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만. 왜냐면 부정적인 거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나마 링크드인은 조금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올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SNS는 다 자랑질입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는 실제 고통이나 실제 어떤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는 이면을 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세상에서는 좋은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면을 생각해야 된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는 껍데기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내가 균형점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면 훨씬 더 균형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측은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측은하게 보시면은 그 사람이 미워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은 적정한 고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믿고 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러워하고 내 시기심만 커지고 그러면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괴물로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경쟁 우위와 차별화 전략.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저를 뭐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링크드인에서 활동을 하니까 뭐 인정을 어떤 정도는 해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인정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그게 영어 공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교육 유튜버를 하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어 교육 유튜버 많고 해외파도 많은데 너가 무슨 유튜버야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다르게 하면 되지 해서 랩으로 영어를 알려주는 래퍼 잉글리시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은 영어 콘텐츠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 차별화를 줄까를 항상 고민을 했던 거고, 그것 덕분에 쇼미더 잉글리시라는 EBS 잉글리시 프로그램에 제가 캐스팅이 돼서 제가 국내 대학의 생물학과 출신으로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EBS 강사를 한국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남들과 다른 생각, 나만의 경쟁물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떤 독보적인 포지셔닝을 해갈 수 있는 전략이자 내가 또 재밌게 내 인생이나 커리어를 풀어갈 수 있는 비법이었다. 저는 그렇게 좀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성이 주는 힘,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일로 만들기, 그리고 오래 하면 이긴다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링크드인 제가 강의를 4년 정도 했는데 뭐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링크드인 강의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뭐 경쟁의식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한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정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인기 있으니까 자기가 교육해서 그 시장을 가져가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래 떠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 그 키워드에 대해서 미쳐 있고 그 키워드의 가치를 진짜 그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꾸준하고 그다음 지속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게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신뢰를 주는 이유가, 그 꾸준하고 지속적인 거는 사실 그 사람 내면에 깊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동기가 보이기 때문에 꾸준함이라는 어떤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좋은 신뢰, 좋은 어떤 서로 간의 신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 5번째 질문은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질문이죠. 내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저는 뭐 그렇다고 뭐 어릴 적부터 가치에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에어비앤비도 가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Airbnb's core value 하면서 이 core value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느낀 게, 글로벌 기업, 특히 성공한 리더들은 이 가치에 또 굉장히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치가 뭐야? 우리는 뭐 논의도 안 하는데 가치가 뭐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냥 취업할 때 그냥 그 가치랑 나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도로 우리는 쓰고 있잖아요. 솔직하게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치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정체성이고, 에어비앤비가 저러한 정체성을 지키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뭔가 이게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속성의 힘은 이 정체성과 펀더멘털한 밸류의 존재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family, helping others, challenge, being global, being creative, 이 5가지가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들이고,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업적 변형이나 아니면 삶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왔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온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고 그 위에 문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도 사실은 그 문화가 있고, 그 문화를 만든 개인들이 있고, 그 개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또 개인들이 동의한 그 팀의 가치가 있고, 회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지만, 그거를 의식의 영역으로 좀 가져와서 내가 생각하고, 그걸 렌즈라는 컨셉을 넣어가지고 안경에다가 가치를 하나 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뭐 가족을 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가족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럼 가족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오늘 일을 줄이고 가족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좀 이렇게 안경에 껴가지고 오늘
살아보자. 뭐 친절이란 가치도 좋고요. 감사라는 가치도 굉장히 좋아요. 감사라는 거를 끼고 하루를 살아보시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존중해 주잖아요. 그럼 그분도 나를 존중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꼭 일을 잘하지 않고 인정을 받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자체로만도 내가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제 트레이드 마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제 인생을 바꾼 질문들은 이겁니다. 다 내려놔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저는 이 질문을 꾸준히 하는 편인데, 저는 그래요. 블로그가 날아가도 링크드인이 날아가도 내 커리어 컨설팅하는 비즈니스가 날아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믿음, 나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우리가 자꾸 채우려고 하고 저 욕망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럼 끝이 있을까요? 내 능력이 끝이 있을까요? 내가 더 성장하고 싶고 그게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이 없게 되면 얼마나 계속 강박에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뭐냐면, 어느 정도 나를 믿어준다면 비우는 것도 시작해보라 이거예요. 뭔가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욕망의 끝은 없기 때문에 체험과 비움, 이 균형점에 다다르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비우다 보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고요.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인데, 커리어 코칭이 한번 신나게 망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마치 디아블로 캐릭터를 1레벨부터 다시 키우듯이 다시 키우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디아블로 캐릭터가 98레벨이고 99레벨까지 가려면 엄청 어렵고 재미없잖아요. 근데 1레벨부터 키우면 레벨이 빨리 오르잖아요. 저는 그런 재미를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사고나 그 관념들을 조금 더 깨주시고 훨씬 더 유연하게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저는 3040, 많게는 50까지 최근에 커리어 코칭하면서 다양한 분들 만나는데 너무 그 갇혀 있어요. 그 세상이 다, 내가 보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바꿔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언제나 과정이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저는 이런 6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좀 의견 드리면서 제 발표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 발표? 대웅님이 저한테 질문 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다른 분들도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그 대표님 일단 너무 이제 좋은 내용으로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좀 되게 이제 번쩍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레벨을 키워가듯이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영역이 이미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터전의 안에서 잘 이렇게 발전된 그 비즈니스일까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일까요? 저는 완전 새로운 거 해보고 싶죠. 왜냐면 저하고 지금 커리어 생각이 코칭을 같습니다. 예를 들어 7명을 만나야 된다면 그걸 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행복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일상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아이템을 공부하고 싶고, 그런 아이템이 시장 가능성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도 1, 2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다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코멘트 여기 참여자분들 중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대주제인 인생을 바꾼 질문들이란 주제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 질문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저나 아니면은 상무님 한테 이렇게 따로 한 명 한 명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둘한테 질문 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힘이 있다 그랬죠. 질문이 답을 바꾼다 그랬죠. 질문의 수준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어느 정도는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하게는. 그래서 저도 서비스 문의를 받을 때 질문이 너무 이렇게 TPO 뭔가 잘 안 맞거나 혹은 조금 제가 의도한 질문과 다르다면 조금 그 고객을 다 받지는 않아요. 저는 고객을 다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저와 결이 맞거나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는 분하고 또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질문하라고 하면 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특정한 상황이고요. 질문 자체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본질이 뭔가, 아까 껍데기와 본질이 뭔가 그 두 개를 가늠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질문을 평소에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꾸준히 님이
성공은 이미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고 성공은 미래형으로 두지 말자. 지속성도 공감된다. 예,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제가 이제 대웅님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는 링크드인이라는 그 플랫폼 덕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서로 이제 프로필도 꾸며놓고 또 활동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링크드인 제가 강사나 교육을 하는 이유도 뭐 제가 SNL 강사가 되려고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코치가 되려고 살아온 게 아니거든요. 10년 전 페이스북 글에는 제가 코치가 돼야지 이런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는데 한 7년 전에 우연하게 영문 이력서 첨삭 서비스라는 거 블로그로 열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커리어 쪽으로 넘어온 거고 그게 이제 발달돼서 지금처럼 살아가는 형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커리어라는 거를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장성의 관점에서 좀 보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확장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뭐 망해보고 싶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말빨도 되고 뭐 좀 SNS도 하시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것도 틀린 건 아니야. 사실 약간 그런 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확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게 너무 우리가 좁게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취준생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브라이언 코치님, 제가 패션 회사에서 인턴을 2번 했는데 패션 회사만 인턴을 하다 보니까 지금 패션 회사 빼고는 뭐 이렇게 못 가는 거 아니냐 또 다른 회사는 그래서 면접에 떨어지는 것 같다. 서류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패션이라는 게 뭐냐? 패션이라는 건 첫 번째 조금 더 확장된 형태에서 보면은 소비재 아니냐? 소비재라는 아이템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꼭 그거 맞다. 그다음 두 번째는 리테일, 유통이라는 관점으로 또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확장된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패션 회사에서 패션 회사 인턴 두 군데 한 누구입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소비재 기업과 유통기업에서 인턴을 했던 누구입니다. 이렇게 브랜딩을 시작을 하면은 훨씬 더 폭넓은 관점에서 나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고 그러한 확장성 때문에 분야가 확장되거나 이질적인 분야도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다면 그때 이제 멘토링 했었던 한 분, 그가 코칭 했었던 한 분의 그 케이스를 같이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 그 카페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2년 정도 하셨던 분이 전혀 이제 다른 마케팅 쪽에 이제 지원을 고려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답변도 약간 비슷한 답변이었었는데 이제 그분의 이력서를 처음 받아봤었을 때 그때 그분이 주셨던 그 내용들은 그냥 아르바이트 2년 이제 근무, 뭐 예를 들어 캐시어에서 이제 계산, 그리고 뭐 테이블 정리 이렇게 이제 주셨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제가 바꿔나갔었던 것이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단순히 한 고객이 와서 그 고객을 응대를 하고 그리고 그 고객이 이제 가장 좋은 서비스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것 그런 것들은 기획의 영역이다. 이제 그런 소프트 스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부각을 하고 테이블을 정리를 하고 이제 했다는 것은 지금 이미 이제 하루에 어떤 매상이나 매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일정량 기여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가? 그럼 그 배웠던 능력들을 조금 더 우리가 트랜스페어러블한 전이 가능한 이제 그런 기술들로 바꿔서 그걸 기술을 해보자가 됐었고 지금 그분은 1년 반째 그 마케팅 회사에서 너무나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마케팅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주신 대로 그걸 어떻게 이제 잘 이렇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확장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는 직무 전환이나 저희 커리어 피버팅 이런 거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주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30세 이전이다. 그러면 워킹 홀리데이 같은 비자가 전 세계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내가 알바든 뭐 프로젝트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20대 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런 데서 워킹 홀리데이 1년, 2년 하면서 다양한 사회 경험이나 비즈니스 경험, 글로벌 경험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 어떤 그 생각도 확장하자.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도 확장하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결과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확장된 생각을 항상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은 항상 10분의 1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생각을 정리하는 편이고 여러분들도 내 생각은 10분의 1밖에 생각하지 않은 거니까 더 확장 있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꾸준히 님이 딥하게 한 가지를 하는 것,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을 다양하게 해나가는 것, 그 둘 중에서 무엇이 가치 있을까? 대웅님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이거는 약간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더라도 저희가 그러면 어느 정도를 이제 인베스팅을 하고 어느 정도를 저희가 ROI라고 이야기를 하는 조금 리턴 오브 인베스트라고 얘기하는 그 결과를 가지느냐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딥하게 이제 한 가지를 한다라는 거는 그쪽에 거의 우리가 몰빵이라고 얘기하는 거의 전체를 이제 올인한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을 다양하게 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용어를 tangible outcome이라고 부르는데 약간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이제 손에 넣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을 투자할 때 있어서도 정말 메인으로 이제 투자하는 시간을 한 70-80%로 갔되 투자를 했었을 때 전혀 이제 아쉽지 않은 약간 고 시간 10에서 20% 정도를 내가 정말 이제 한번 시도해 보고 싶었던 일들을 해 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아까 이제 워렌 버핏을 이제 잠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워렌 버핏이든 아니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투자를 전문적으로 진행하시는 조지 소로스라든지 이제 칼 아이칸 같은 이제 그런 정말 저희가 위대한 투자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떤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시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부가적인 내가 이제 투자를 했었을 때 손실을 입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하게 이제 무언가를 하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약간 이제 내가 내 자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장성의 이제 형태로 해서 약간 여러 가지 것들, 흥미로운 것들을 조금 더 시도해 보는 것들, 그것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약간 그런 컨버전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개의 전혀 다른 영역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셰프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셰프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셰프에서 플러스 알파들이 이제 붙는 거죠. 그 안에서 약간 셰프이지만 영어를 잘하는 셰프라든지 셰프이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이런 이제 예능을 재밌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엔터테이너의 관점에 있어서도 두 가지가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실제적으로 하나를 이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그 과정도 이제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깊숙하게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대웅님이 그 1시간 커리어 코칭 쿠폰을 두 분 선정해서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메일 제가 지금 드렸으니까 남겨드렸으니까 이메일로 후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두 분 선정해서 커리어 코칭 드릴 거고요. 저는 그냥 링크드인에다가 뭐 잘 들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들었다 이렇게 남겨주시고 저를 골뱅이로 태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표현하는 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링크드인도 제가 계속 교육할 테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뭐 해킹 이슈라든지 때로는 뭐 이상한 사람이 찝쩍거린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SNS니까. 하지만은 보안 같은 거 철저하게 하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의견 드릴게요. 다시 정리하면은 대웅님은 이메일로 후기를 적어서 보내주신 분 두 분 선정해서 1시간 커리어 코칭 쿠폰을 드리고요. 저는 링크드인에다가 후기를 이렇게 저 태그해서 거신 분들 2명 선정해서 1시간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그냥 채팅창에 가볍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오늘 3번째 웨비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웨비나는 브라이언 코치 채널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대웅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저도 이제 사실 항상 나누면서 느끼는 것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것들을 좀 더 받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이 모임들을 하게 될 거라서 그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또 받게 되는 그런 연결의 힘이 되게 이제 궁금해집니다. 오늘 너무 이제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아까 성공의 정의, 나눌 수 있으면 성공이다. 그리고 혹시 나도 이렇게 브라이언 코치님하고 같이 떠들고 싶다 하면 저한테 링크드인 메시지 주셔도 돼요. 저는 다 열려 있습니다. 제가 위클리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위클리 라이브를 하는 것보다는 초대석 컨셉으로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되게 특별한 분이 아니어도 되니까 내가 직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아니면 나 커리어 멘토링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링크드인 메시지 남겨주시면 일정 잡아서 하반기에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저 열려 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먼저 열려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서는 좀 이렇게 테이커들도 있고
뭐 이렇게 저 약간 예호군가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뭐 쉽게 저도 당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내면의 단단함을 갖고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닫혀 있지 말고 좀 열려 있자. 저는 그렇게 좀 항상 생각하면서 일상을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훈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경님도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꾸준히님도 잘 들었다, 동기부여 많이 됐다 이렇게 답변 주신 것 같아요. 녹화본도 나중에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녹화본도 확인해 보시고 좋은 질문 많이 인생에서 품고 그 질문을 통해서 정말 답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일상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joining today. Have a nice afternoon. 그리고 저희는 또 이후에 다음 웨비나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다음 웨비나는 참고로 2달 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지 링크드인으로 이야기할 예정이니까 이후에도 링크드인 활동하면서 저랑 대웅님하고 연결되고 인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웅님도 마지막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테이 튠이라는 단어 쓰고 싶습니다. 이제 더 많은 일들을 이제 또 할 것들이 기대가 되고, 또 이제는 더 많은 소통들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성장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기회 주신 대표님 이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마찬가지로 너무 좋은 질문들 나눠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Okay, thank you everyone. Bye bye. 또 뵐게요. Thank you. See you soon.